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This is gonna be my new favorite thing. My new favorite thing. I think I'm in love.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The Money Start Loan 1577-1544 The Money Start Loan. SK이노베이션. 스탁론은 다 똑같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금리. 승부는 금리에서 결정된다. 당신은 투자에만 집중하라. 365일 낮은 금리. 당신의 금리 코치 골드스탠다드. 널 내 단골로 만들고 말겠어.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만남. 삼성카드링크 링크비즈 파트너. 사장님, 우린 남인데 왜 이런 걸? 우린 남이 아니에요. 링크 됐으니까.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만남. 삼성카드링크 링크비즈 파트너. 할인받아서 너무 좋아요, 사장님. 나도 단골이 많아져서 너무 좋아. 고객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만남. 삼성카드링크 링크비즈 파트너. 서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합니다. 자, 화요일 어느덧 오늘도 마감까지 약 36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시장이 다시금 힘을 내주네요. 자, 코스피 상승 반전해서 222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폭 많이 줄이면서 지금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오후 시장인데요. 자, 마감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3335장 공략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 시장 관심 가져볼 만한 세 종목 그리고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3335장 공략주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의 박근영 팀장 전화 연결 통해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3335장 공략주 확인해 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미반도체 마지막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세 분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 주셨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불 켜고 꺼 보겠습니다. 아, 만장일치로 켜졌네요. 만장일치로 세 종목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세부적인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보이죠. 수주 파이프라인 해외 쪽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유가 급등에 따른 단기 모멘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유가 급등에 따른 단기 모멘텀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강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반등세가 강합니다. 4%대 반등이고요. 16,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장중 내내 상승폭을 견조하게 유지해가고 있는 오늘 일중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650원이 최고점인데 지금 16,600원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팀장님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가 부합될 것으로 봅니다. 주요 해외 현안 프로젝트인 아랍에미레이트 CBDC라든지 이라크 바드라 등 비용 소멸에 따른 화공 부분 원가율 개선이 있고요. 관계사, 특히 삼성그룹 관계사 중심의 안정적인 비화공 매출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실적 정상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반적으로 삼성그룹의 어떤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규모 수주권,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주권들이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열사 관련된 수주가 일단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동사의 수주 가이던스는 6조 6천억 수준입니다. 연간 관계사 수주 물량을 3조 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실질적인 해외 수주 금액은 3조 6천억에 불과합니다.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알려진 알제리 HMD 12.5억 불, 그리고 올해 상반기 미국의 PTTGC 11억 불, 그리고 사우디 마르잔의 6억에서 약 15억 불 정도 수준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 입찰 결과 발표에 따라 수주 증가는 예상 대비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이집트엔 PDH 9억 불과 아제르바이잔 플랜트 10억 불 등과 최근 말레이시아 에탄올 프로젝트에서 피드 수주와 그리고 연말 10억 불 규모의 EPC 수주에 유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연초 제시했던 신규 수주 가이던스 초과 달성 가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호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올해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인 수주 가이던스를 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풍부한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에 기반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주 성과가 결국은 동사의 어떤 주가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건설, 조선, 그리고 기자재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한미 반도체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업황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있는 중 비메모리 투자 수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세 분 모두 불이 켜져 있는데요.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해주고 있는데 역시 반등세가 강합니다. 5%대 반등이고요. 8,900원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윈, 그리고 테스나,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등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도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투자가 대규모로 발표가 되고 있고 정부도 비메모리 관련된 정부 육성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던 이외의 종목들은 상당히 급등을 이미 한 상태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금일 거래가 실리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단에 관계가 있는 반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대규모 투자권에 대한 투자 수혜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반도체의 신규 장비인 TSV용 TC 본더가 올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반도체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후공정 투자까지도 한미반도체의 긍정적인 매출 규모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장비가 외형 성장을 이끌고 검사 장비가 마진 확대를 하는 그런 성장 그림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장비인 3D 패키지용 TC 본더를 개발하면서 SK 하이닉스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 500억 이상의 매출 시연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는데 후공정 같은 경우는 메모리 출하량과 직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부가 디램 제품 생산의 보틀넥 공정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무리 없이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C 본드는 SK 하이닉스 공동 개발할 결과이지만 결국 이제 향후 타사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새로운 매출 견인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메인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인데요. 2019년 중국 반도체 후공정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IC 패키지 및 테스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만 패키지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중국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장비의 경우에 생산성 안정으로 30% 이상의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HBM과 같은 신규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HBM 관련된 신규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거래량 눈여겨보면서 금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눈여겨보면서 주목을 해보자.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하나 보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보이면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신제품에 대한 반응 이야기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가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도 이에 발맞춰서 올해 반등 흐름이 좀 뚜렷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 만에 반등해주면서 1%대 상승 42,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좀 길게 보도록 할까요? 사실 작년 내내는 하락의 흐름이 뚜렷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회복하는 흐름, 반등하는 흐름이 좀 뚜렷하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어떤 의견으로 볼까요? 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인정받고 1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골관절염 치료제인 콘주란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1,200억 규모의 국내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중에 중순에 자회사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수출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인 리엔톡스의 해외 수출도 3월 말에 개시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리쥬란 코스메틱과 리쥬란 필러 같은 경우는 홈쇼핑 판매 수준과 및 지방 영업에 따른 효과로 전년 대비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약 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200억 수준의 매출액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있는 점입니다. 파마 리서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없이 63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면서 지난 3월에 첫 매출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파마 리서치 바이오 인수 후에 9개월 동안 동사 영업이익이 약 42억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번 분기 실적은 상당히 호실적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제품인 콘주란과 리엔톡스의 본격적인 판매 시작 그리고 코스메틱류의 해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강화 추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까지. 자, 오늘의 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습니다.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장 초반에 고점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후반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위로 방향을 틀면서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도 상승으로 전환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분위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0.23% 상승하면서 2221포인트 지나갑니다. 방금 전에 장중 고점 터치했고요. 2223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과 함께 0.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위로 한 변동폭은 지금 10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유가주권 시장 지금 장중 흐름 계속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수하면서 오후장 계속 상승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금 외국인이 매수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602억 원 매도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는 4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많이 회복했습니다. 760선 지키기에 들어갔는데요. 거래량이 활발한 가운데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변동폭 코스닥도 10포인트 가까이 되고요. 오늘 사이즈가 작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장중 저점이 756포인트였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5포인트가량 지금 위로 올라선 건데요. 현재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연일 동반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264억 원 매도, 기관 쪽에서는 18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요. 개인 쪽에서 사들입니다. 51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IT 투톱의 방향이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 하락, SK하이닉스는 0.7%의 오름세 보여주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 오늘 강합니다.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고요.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시면 LG화학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0.13%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직스는 1.46% 하락, 현대모비스도 현대차그룹주와 함께 동반해서 오르면서 2% 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8%의 오름세 보여주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릅니다. 하지만 다른 바이오주들은 좀처럼 강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HLB가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7% 상승 85,300원에 진행되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10개 이상 많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살펴보시죠. 현대차 1분기 매출은 3.5% 증가한 23조 2,37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13%가량 증가한 7,70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실까요? 작년 하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죠. 주가도 함께 출렁였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목표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지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3만 5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7만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7조 1,2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28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LG화학의 영업이익 추이 보시면요. 작년 3분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7천억 원까지 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4분기부터 크게 줄어들었죠. 1분기에는 그보다 늘어났지만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증권사에선 어떻게 봤을까요? 대부분 3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목표가 46만 원, 그리고 NH투자증권 5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철강 대표주 포스코 보겠습니다. 포스코의 1분기 매출은 4% 증가한 16조 5,14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2%가량 줄어든 1조 1,59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추이 보시죠. 작년 1, 3분기에는 약 1조 5천억 원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전 분기에는 줄어들었고 또 이번 1분기에는 그동안의 수준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증권사 전망 보시면요. 지난주에 나온 이 리포트에서는 예상보다 영업이익을 높게 잡았는데요. NH투자증권은 목표가는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32만 원,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37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 소폭 줄어든 7조 4,56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3.59% 증가한 2,16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추이 보시면요. 작년 2분기를 피크로 영업이익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보다 4분기가 덜 나왔고요. 1분기에는 그보다 더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도 영업이익은 2천억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KTB투자증권이 16만 원, 한국투자증권이 18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주요 기업의 실적 예상치 체크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 후반 들어서 막판 들어서 시장이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강하지는 않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고 상승 반전까지도 하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마감 상황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SD경제연구소 이소담 대표,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 종목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소담 대표님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항공주 얘기 오늘 안 할 수 없어요. 유가 얘기와 관련돼서요. 네,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유가와 관련해서 거의 전 종목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유가에 대한 흐름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고 또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유가와 다이렉트로 이제 영향을 받는 업종인 항공산업대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업체들 지금 유가의 흐름 전에 급등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M&A 이슈
이슈 때문에 움직였었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항공주들과 그리고 관련 아시아나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항공주가 유가 급등의 우려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같은 다이렉트로 이제 영향을 받는 유가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영향을 받는 항공업체들이 당연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M&A 이슈로 움직였던 금호와 한진그룹 종목군들도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좀 급등했던 이제 다른 금호 아시아나그룹 종목군들도 오히려 지금 이때 힘입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시 이제 금호산업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한진칼 같은 종목군도 지금 3%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네. 잠깐 반등하고 나서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유가에 대해서 짚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네. 항공주에 대해서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한진그룹 종목이라든가 금호그룹 종목군들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항공 관련주, 대한항공 관련주, 아시아나 관련주 본 사업과는 좀 다른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그렇죠. 영향으로 굉장히 급등락을 했던 모습이 최근에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에야말로 본 사업과 연관이 정말 깊은 유가 관련돼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점에서는 급등에 따라 좀 따라간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군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16일 고점이었어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때를 기점으로 차익 실현할 것인가 시장에서 먼저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좀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두 가지가 같이 터진 거죠. 유가에 대한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사실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7,000원 선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기 전에는 뭐 지금 당장 그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9,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7,740원 선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룹 관련 이슈로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움직였다 차익 매물이 나온 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고 어떤 수급이 더 받쳐주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모험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급하게 추격을 매수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 마지노선으로 7,000원 선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급등락이 좀 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본 사업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실적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항공 관련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성호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우선 피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오늘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는데요. 우선 전일에 청와대와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우선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일반 메모리 반도체와 틀리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초기 시장 진입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가반 수장 차지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5% 이하의 그런 시장 점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을 시장에서 그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뭐 글로벌적으로 수요 감소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부침을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기반을 위해서는 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이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관련주로 봤을 때는 뭐 실리콘웍스, 네페스, 뭐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개발과 제조 또 판매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뭐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관련주로 했을 때는 자주 언급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범핑을 만드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런 정부의 어떤 투자 정부의 지원과 관점과 일맥상통하게 좀 주가 흐름을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정부의 육성 정책 세 분야에서 크게 나왔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바이오 쪽, 그리고 신자동차 쪽이었습니다.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 먼저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유가가 움직였으니까 석유화학 관련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이 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제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 지금 1,365원까지 움직였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5.56%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금 장 초반에 16.17%까지 급등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극동유화 같은 종목군도 지금 장 초반에 지금 9%대 상승했다가 3%대로 내려오면서 5%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서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장 초반에 9.47%대 3%대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유화학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SOL이라든가 GS,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은 그렇게 큰 상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아마 그 계좌에 있으실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 OCI 같은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OCI 등의 태양광 신재생 관련 종목군들까지는 매기가 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OCI는 지금 현재 약보합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오히려 약세를 3.4%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유가가 2.7% 매럴당 움직이면서 지금 그 WTI 가격이 65.70달러에 거래를 마무리 졌는데 조금 이따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해드리겠지만은 유가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뤄질 텐데요. 네. 앞서 짚어드렸던 항공 관련 종목군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업종군들로는 이제 화학과 해운 관련 종목군들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업종군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이슈로서 움직였던 조그만 종목군들, SH 에너지 화학 같은 종목군들 제외하고 GS라든가 SOL 같은 종목군들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우리가 좀 여기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항공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석유화학 관련주, 그러니까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되면서 이렇게 강경책을 미국이 쓰면서 오늘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항공 쪽에는 굉장히 악재이고 그렇죠. 석유나 화학 쪽에는 호재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유가의 상승이 어떤 것으로 원인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가의 상승이 수요에 대한 원인이다. 굉장히 경제가 좋아져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좋아졌기 때문에 상승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석유화학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랑 다르게 움직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된 영향을 가장 많이 급등락에 있어서 받고 있는 두 업종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님. 네, 오늘은 그 폴더블 폰 관련주가 지금 시장 대비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폴더블 폰이 미국 출시가 연기됐다는 점이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거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했던 상황인데, 하지만 완벽하게 출시를 한다는 취지가 있던 상태에서 폴더폰 관련주들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오늘 잠깐 숨고르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문제나 어떤 이음새 쪽에서의 이물질 들어갔을 때 문제를 해외 쪽에서 계속 제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폴더폰을 견제하는 취지지 않냐라는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연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시장 대비 약세를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대표적으로 이 KH 바트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후 이음새 동시 역할을 효과가 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힌지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3%대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몰레드 유기물 재료를 만드는 이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이 코롱 윈더 같은 이 폴더블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물론 뭐 호재는 아닙니다만 네, 안 좋은 맞습니다. 소식이긴 합니다만 일단 출시가 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말고 좀 더 완벽을 기하는 게 낫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건 좀 좋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럴 때 관련주들의 오늘 하락세가 뭐 덕산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로 네. 돌아서는 모습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오늘 그 이슈로서 관련주의 약세를 설명드리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갤럭시 폴드 미국 출시가 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관련돼서 오늘 종목들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짧게 더 볼게요, 대표님. 예, 오늘 이제 한진중공업이 이제 거래제가 됐습니다. 네. 한진중공업이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제 70여일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하락해서 1,590원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13일 날 자회사 이제 수비크 조선소가 이제 회생 신청을 하면서 여기로 인해서 자본 잠식이 발생해서 지금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 이슈가 있고 나서 70일 만에 지금 거래가 재개되었고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제 유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종목군들도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있는 것이 지금 1조 1,000억 원대 해양 플랜트 수주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무려 6%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보합권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조 1,040억 정도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및 하역 설비를 지금 한척 수주했습니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유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같이 유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한다면 당연히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의 거래 제거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지정학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셔도 된다는데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조선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조선업은 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대표님께서 짚어준 세 종목 모두 사실 유가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공과 석유화학, 조선까지 살펴봤는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럼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슈의 흐름을 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진중공업 지금 70일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긴 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아침에 상승세가 이제 20%대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2,65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1,190원대로 네. 내려온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출자 전환을 해서 6,800억 정도 규모의 출자 전환하고 그다음에 차등 무상 감사를 하겠다. 기존에 이미 지금 수빅 조선소 때문에 자본 잠식이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됐으니까 그 사유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소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가 지금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이제 자본금에 대한 전액 잠식이 해소됐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난 것이냐, 지금 한진중공업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섣불리 필요하다. 기대를 하고 먼저 네. 선침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볼게요. 이성훈 과장님. 네, 오랜만에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우선 이슈가 나와주면서 장 초반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네. 오후장 들어서는 대부분 상승세를 반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선 삼성이 그 암호화폐 관련 지갑 관련 기업이죠. 젠코 이스라엘 기업인데 투자에 대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전에는 장 초반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우선 삼성전자의 산업 벤처 투자 전문 조직이죠. 삼성네스트가 이스라엘 스타트업 젠고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과거에 그 삼성이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들썩였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K사인 이런 기업
기업들이 지금 상승세를 오전 반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뭐 라온시어큐와 그 K사인 같은 경우 네.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보안업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네. 이 관련 기업들의 좀 장 초반의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좀 반납하는 모습이 오늘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분 전입니다. 후반에는 일제히 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에 있는 종목들도 다수 눈에 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동시효과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흐름적으로는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흔들리다가 막판 들어서 다시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상승 반전, 코스닥도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오늘 특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올 초들어서 엄청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올 초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도 지금 4월 17일, 4월 18일 그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뭐 그 유가에 대한 흐름들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차익실에 대한 매물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좀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록적인 연속 상승 후에 며칠 좀 쉬고 있는 양시장인데 그래도 장중에 흔들리다가 후반에 좀 힘을 내주는 흐름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으로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코스닥도 뭐 정체라고 좀 볼 네. 수 있겠죠. 뭐 거래량이 그나마 며칠 동안 그 떨어지다가 오늘 그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도가 나와주면서 지수의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의 뭐 770선 지난주에 터치했던 부분에 있어서 770선을 넘기는 부분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1% 안에서 그 내외에서 장 그 종료 등락세를 보여주고 3분 있어서 전입니다. 네. 어떤 특별한 방향성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워싱턴 헬스케어가 1.04%, 그리고 CJ ENM이 0.55%, 그리고 신라젠이 0.46%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네. 그나마 좀 바이오주들이 좀 시장에 좀 하락세를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가장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코스닥 안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재 말씀드렸던 이 비메모리 네. 관련주들, 반도체 장비와 소재 업체들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뭐 네페스가 9.86%, 그리고 텔레칩스가 8.3%, 그리고 그 오보 반도체가 지금 3%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유통업종과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테크 건설 8.47%, 그리고 KD 건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 서브마린 같은 0.3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을 본다고 한다면 통신 서비스 그리고 화학 업체들의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웨스폴리텍이 4.9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노가 1.95%의 하락, 그리고 코리아나가 1.7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적인 뭐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캠트로스가 지금 유기불소 산업계 수건 산업에 대해서 첫 발을 들였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SGA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정보 과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업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현대차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현대차 제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현대차를 좀 방문해봤습니다. 지금 양재도에 있는 현대차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수소차 모델 이제 장 넥소에 종료 대해서 1분 설명을 좀 전입니다. 드릴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이 펠리쉐이드 모델이에요. 네. 아는 분도 지금 펠리쉐이드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좀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수급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뭐 일반인들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좀 의문관에 대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차 기술이 이제 일본에 이어서 이제 세계 2위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수소 선진국들이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10개국에서 12개국 정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수소차 기술이 2위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악재가 좀 해소되고 나서 예전에 10만 원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네. 있었지만은 꾸준한 이제 호재성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 상세가 바로 꺾이지는 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정규장이 있는 화요일 시장입니다. 종료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좀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외국인 매수세, 개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22%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0.05%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 오전보다 오후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개별주 장세가 여전한데요. 오늘은 미국발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한 종목들 등락이 다소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항공주는 하락했던 반면 정유주 흐름은 빨간불을 켰고요. 업종 내에서는 운수 장비 쪽이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조선주를 중심으로 1.6% 강세 속에 마감했고요. 섬유 의복 업종 후반 들어 상승분을 높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씩 받쳐줬습니다. 섬유 의복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돼지고기 가격 급등 우려 속에 수혜주로 꼽히는 개별주들이 각자 탄력을 받았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 1.8% 강세로 마쳤고요. 반도체 쪽 보시면 개별주 탄력 속에 강보합 수준 0.6% 강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출시가 연기되면서 부품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IT 부품 쪽 관련해서는 0.4%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흐름으로 넘어가 보시죠. IT 대표주는 큰 움직임은 다소 없었습니다. 장중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또 LG화학 상승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막판 들어서 0.13% 강보합으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도 0.45%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동반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 1.5%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도 2% 동반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반대로 수급이 좋았던 SK이노베이션은 상승 마감까지 성공을 해줬습니다. 수급이 부진했던 네이버도 2% 강세, SK이노베이션도 오름폭 1.8% 상승분 유지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빨간불로 후반 들어 방향을 더 잡아줬습니다. 1% 강세 속에 마쳤고요. CJ E&M 초반에 낙폭 거의 다 회복해내면서 0.4%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HLB 또 휴젤도 동반 강세 흐름 함께 이어졌습니다. HLB 2%, 휴젤도 1.6% 그래도 오름폭 줄이긴 했지만 강세 속에 마쳤고요. 오늘 다만 하락 속에 좀 마감한 모습도 있습니다. SKC 코오롱 PI를 비롯한 부품주 다소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3%대 조정 받으면서 코스닥 다소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화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220선 안착을 지켜내려는 모습 보였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된 강세장 유지해졌고요. 2220선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760선 지키면서 76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0.08% 약보합 이틀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오전 10시 때의 낙폭 많이 회복해냈습니다. 761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장중 기관의 매도폭이 비교적 줄어들었는데요. 740억 원대 동시효과 때 조금은 물량 키웠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매수폭 조금 늘리면서 420억 원대 순매수 기록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던 하루인데요. 외국인이 210억 원대, 기관이 190억 원 함께 팔자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양시장이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빨간불을 이어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매일매일 상승률이요. 0.17%, 0.02%, 0.11% 그야말로 보합권 수준에서의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760선을 지켜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과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유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유가 흐름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란에 대한 이슈만 있는데 사실 이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란에서 하루에 61만 배럴을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38만 배럴을 지금 이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이죠. 크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면은요. 지금 이란의 지금 무역 봉쇄로 인해서 지금 부족해진 유가, 그러니까 원유의 그 공급량을 첫 번째로는 이제 오펙이라든가 사우디에서 그 증산을 해서 공급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선물 이란이 좀 옵션 강하게 장후 반발해서 동시 호르무즈 효과가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시작되었습니다. 건데 사실 이 얘기는 이란이 예전부터 공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에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다라고 이미 발언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100달러 선까지도 넘는다라는 네.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나서는 경우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나서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뭐 폭격을 한다든가요. 이란이 지금 사우디의 지금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공격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 가서 물가에 대한 상승과 함께 달러의 상승까지 나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지는 않기를 바라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제 당분간에 유가에 대한 흐름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은 일단은 지금 유가에 대한 흐름으로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의 상승이 지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 기계, 조선, 상사 쪽은 이익 증가에 대한 폭이 기대가 되는 업종군들이고요. 다만 오늘 하락했던 화학, 항공, 해운 같은 종목군들은 비용 부담을 감안해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극명하게 지금 갈렸잖아요. 네, 유가 그렇습니다. 흐름이. 네.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 네. 유가의 지금 상승의 원인이 지정학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갈릴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유가의 상승 원인 바로 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바로 중국을 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중국에서 5G 혁신 포럼이 개최됐는데 그런데 이런 호지성 재료가 나왔는데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에서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기회를 좀 찾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서 이런 힌트를 놓치지 말고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시장 전반적인 뷰를 들어봤는데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안정적인 우상향인데 우선 지금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큰 폭의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차익실현 분위기도 나타나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렇게 기업의 실적의 추정치가 낮아지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냐? 당연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하해 무드로 가는 현재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그 글로벌의 그런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어떻게 좀 급격하게 작년처럼 2,600포인트 네. 갔을 때 어떻게 언제 가냐. 한마디로 우리나라 실적 기업 추정치가 높아지는 그런 예상치가 높아지는 시기 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자동차 업종과 거의 화장품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의 특징이 1분기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나마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고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는 시기를 잘 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걸 예상하는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전부 다 좀 1분기 실적이 그 발표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왔을 때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경기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업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상이 많아서 최근에 뭐 기록적인 연속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방향성 본다고 한다면 좀 올라가는 방향 쪽을 낸다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우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하겠지만은 실적이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되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아질 거냐?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예년만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가장 좀 안 좋은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 말씀드리면은 지수는 올라가겠지만은 네.
그 작년만큼 2,600포인트를 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범위 좁혀서 이번에는 시장 이야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대표님. 네, 일단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분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의 SDI 실적은 1분기 실적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ESS 배터리 주문이 급감하면서 좀 사업부가 영업이 좀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의 흐름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나 보다는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정부에서 가전 보조금을 지금 지속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 SDI만 볼 것이 아니라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가치를 좀 가지고 좀 정량적인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좀 최근에 들어서 중소형 OLED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의 같은 경우, 중국의 BOE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50%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BOE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장부 가치가 지금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 정도 늘어서 44조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BOE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가치 약 60조 정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삼성 SDI가 지분이 약 15%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9조 원대예요. 지금 근데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16조입니다. 그렇다면 9조 원을 빼고 나면은 여기다 다른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다른 S1 등을 포함한 가치들을 빼고 나면은 그런 지분 가치는 10조 원입니다. 그럼 지금 2차 전지 등등의 영업에 대한 사업 가치가 5조 원밖에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투신과 연기군도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매수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현대차를 봤잖아요.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나서 상승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분 가치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가치가 이어진다면 삼성 SDI에 대해서 결국 가벼운 종목은 아니다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구간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만 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손절 단가는 22만 원 선을 잡고요. 목표 단가는 1차로는 25만 4,500원 선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3만 원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3월부터 시작해서 반등 흐름이 좀 뚜렷하거든요. 전고점으로 본다면 25만 원, 26만 원대 정도예요. 네.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전고점 말씀하셨던 그 아마 이제 2월 중반에 있었던 25만 원 선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중과 지금의 보유 비중이 꽤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전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늘 이제 투신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까지 꾸준히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더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제시해 주셨고 분석 내용 함께 했습니다. 이성훈 과장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 매드톡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어서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정치가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 뭐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메리토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1분기 뭐 작년에 보따리상 규제에 대한 이 보톡신에 대한 그 재고가 많이 쌓여지면서 1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는 않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작년에 좀 선반영, 작년 주가와 올해 초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 이 중국 쪽에서의 보톡신에 대한 재고가 거의 뭐 소멸이 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5월과 6월에 메디톡스의 유로녹스에 대한 중국의 시판 허가가 예상이 된 상태에서 이 중국 쪽에서의 본격적인 매출이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탄력은 또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 뭐 대웅제약이나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은 이 보톡스 업체들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그나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메이토스뿐만 아니라 이 대웅제약이나 휴젤 이런 기업들을 한번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이제 60만 4,1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많이 상승도 안 했습니다. 상승 안 한 상태에서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률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메디톡스에 대한 분석이고 보톡스 전반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보톡스 업체도 좀 좋다고 선물 봅니다. 옵션 우선은 뭐 장 중국 종료 쪽에서의 1분 전입니다. 기대감이 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쪽에서도 뭐 코어톡스나 네. 국내 점유율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보톡스 시장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전에 그런 그 크게 기대했던 부분을 그대로 갖고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61만 원대 와 있는데 목표 가격 그래서 목표 60? 가격은 우선 1차주 10%로 잡아 네. 67만 원 말씀드리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추정이 증권사 된다고 한다면은 67만 원은 다시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10% 위로 잡아서 70만 원까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67만 원 목표 가격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자, 두 분께서 제시해주신 종목은 각각 삼성 SDI와 메디톡스였습니다. SD경제연구소 이소담 대표, KTB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자, 한 분 더 내일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시장은 뭐 보합 혼조 장세가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봅니다. 수치상으로 코스닥이 4월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이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4월 연속 상승했지만 대부분 다 상승폭이 미미한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가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짙은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장중에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 변동폭을 심화하는 이런 장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화요일마다 지금 보면 4월 9일 날이나 16일, 23일 모두 아침에 약했다가 종반에 좋아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업종별로는 코스피는 운수장비, 보험, 기계가 상승했고, 그 반면에 운수창고나 종이목재, 증권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식료, 담배, 운송장비 부품은 상승했고 디지털 콘텐츠나 인터넷, 화학 쪽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마지막 종반에는 이제 하락폭을 많이 줄이면서 또한 하락 종목 수도 700개 미만으로 줄이면서 마감이 돼서 시장은 대충 이제 가격의 보정 작업 및 기간의 보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우선주들의 시장 흐름들을 보면 약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도했던 우선주들이 지금 현재 약간 주종받는 이런 흐름을 볼 때 투기적인 매수가 많이 가세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우선주들은 조심하는 사이클이 좋겠다 이렇게 보였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나흘 만에 코스피 쪽에 매수가 유입됐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지만 지금 선물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수했기 때문에 시장은 지수 조정 이것을 해서 한국을 매도하고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의 강도 조절하는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는 0.382 코스가 되는 기본적으로 2001라인, 이 라인의 지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48을 이탈하지 않고 코스닥은 직전의 고점까지 바로 다이렉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조정시마다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WTI 기준으로 2%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유가 흐름도 최근에 불거진 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많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 밖에 또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소폭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요. 좀 약해질 거라고 봐요. 지난달에 66만 7천 건이었는데 이번 달은 64만 5천 건인데 시장에는 이 지표가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다.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한 3일 동안에 그 S&P와 관련돼 있는 지금 현재 그 실적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루에 100여 개 종목들이
일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에 움직이는 이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내일 매수의 재개 여부가 중요합니다. 코스닥을 만약에 매수가 재개가 만약에 된다면 시장은 다이렉트로 직전의 고점을 상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의 직전의 고점 770선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자 이렇게 보였고요.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45,000원의 지지 여부를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힌지의 결합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주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불확실성은 해소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러면 7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에 저점인 그 45,000원을 지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직전의 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45,000원의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총 1위 삼성전자의 45,000원 지지 여부도 체크를 해가면서 시장 흐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관심 둘 만할까요? 네, 오늘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이죠. 파트론 종목을 가져놨는데 파트론은 휴대폰 관련주입니다. 지금 현재 멀티 카메라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지문 인식이 이제 그 약간 보편화해서 약간 강화되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지문 인식의 방법은 정전식 방법과 광전식 그리고 이제 초음파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전식에서 광전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그 파트론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론의 1분기 예상 매출액은 2,791억으로 지난해보다 22% 신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244억으로 156% 신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다음에 15,000원에서 가격 조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기관 조정의 성격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 오늘 21선을 다시 안착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직전의 고점을 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목표는 뭐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6,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략 종목으로는 파트론 제시해 주셨고 분석까지 함께했습니다.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마이 주식이 이어집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와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시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실적 악화 우려 그리고 개선 기대감 어떤 부분에 좀 더 힘이 있을까요? 내일 또 기업들의 대거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주의 뜨거운 관심,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시 방송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분석입니다. 불붙은 국제유가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국제유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신 이달석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예정이거든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공투자 오후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시장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최근 동영상에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또 시장 전반적인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들어서 뭐 최장 랠리를 이어가던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횡보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지수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내일부터 굉장히 많은 종목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초는 어제와 오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매물과 그리고 실적 개선 가능 사이에서 이 기대감 사이에서 매매 공방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는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때부터는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1, 4분기 실적 시즌인데 예상외로 안 좋게 나오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4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순매도세를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순매수로 이렇게 전환하는 장중에는 큰 강한 매수는 아니었지만 중립에 가까운 그런 수급 구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양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면서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을 제약시키는 그런 수급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세인 업종은 1,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보다는 2, 4분기 때 실적이 개선될 업종 중심으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도체나 그 자동차, 조선 이런 업종들이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개선될 업종들 중심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장의 특징은 1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크게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2, 4분기 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차별적인 대응으로 가는 게 여전히 바람직한 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별 테마 개별 호재가 있는 개별 테마별로 여전히 좀 활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와서 동물 사료,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돈육 가격, 국제 돼지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동물 백신과 사료주들이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소테마주들 개별 종목들도 비교적 호재와 악재에 또 민감하게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이렇게 좀 해외 증시나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에서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 동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표될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에서 지수에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수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투자 심리 또한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고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잘 짜셔가지고 비교적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가지고 종목별로 차별적인 업종별로 차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를 좀 염두해 두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로 출발해보죠. 토크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메모리 반도체주의 뜨거운 관심,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런 상황을 만회할 방안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이면서 또 삼성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를 목표로 하기로 발표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지 현명한 투자자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아마 그 IT나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D램과 같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낮고 아직까지는 대만의 TSMC를 넘어설 만한 그런 큰 그 대형 기업도 대표 기업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이 메모리 업종이 굉장히 업황둔화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비메모리 쪽으로 이번 기회에 메모리 업황이 안 좋을 때 이번 기회에 한번 비메모리 쪽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 뭐 이런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정부 여당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비메모리 산업의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삼성 또한 이번 대만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약 한 30조 원 가량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그 설비 투자를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진출한다, 시스템 반도체 진출한다, 비중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좀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는 좋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덧붙여 한 가지 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조금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트리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애플과 퀄컴의 특허 소송 합의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특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애플이 이렇게 예를 들면 5G 관련 그 모뎀 칩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시간외 거래가 시장을 좀 종료됐습니다. 키우지 않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가 되면서 퀄컴 쪽으로 물론 일정 부분 애플에서 주문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삼성이나 대만, TSMC 이런 여러 가지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5G 그 통신 모뎀 칩 시장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애플과 퀄컴의 특허 분쟁 합의 소식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눈여겨 두셨다가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긴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메모리 관련주로 이렇게 왼쪽부터 보시면은 원익 IPS, 원익 홀딩스, PSK, K스택, SNS택 이 정도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렇게 많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테스트 업체입니다. 이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테스나 그리고 LB 세미콘, 네페스, 유니테스터, SFA 반도체 요 관련 각각 5종목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거나 아주 단기적으로 한번 아주 강하게 상승 신호를 준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눌림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접근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삼성의 직접적인 그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꼭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다고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도 좀 매수 타임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 10개 종목들이 오늘 한꺼번에 다 급등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또 한 서너 개 정도가 급등했고 네. 이 서너 개 정도가 급등 후에 또 쉴 때 나머지 안 올랐던 종목들이 한번 또 순환매를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안 올랐던 종목들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관심을 가지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메모리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나눠서 5개 종목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2시 부근에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2시 부근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 연결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전일 하락 마감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다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하락 마감하였고요. 후강통, 성강통으로 해외 자금이 총 60억 위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정치국회의와 PBOC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앞으로의 유동성 확대를 지원하기보다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전일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0.51% 하락한
하락한 3,198포인트, 그리고 심천 성분 지수는 0.97% 하락한 1,124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섹터별로는 증권 섹터가 0.75% 상승하면서 유일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물론 중국 증권업협회에서 과학 창업판에 관한 주관사 행동 방침의 의견 수렴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학 창업판은 현재 중국의 IPO 밸류에이션이 시장별로 21배, 30배 등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제한폭을 없앤 상황인데요. 따라서 전체 상장사들의 로드쇼 과정을 녹음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과도한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 창업판의 시행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증권 섹터의 호재로 올 초부터 꾸준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양국 정상회담이 올 5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에 ETF가 교차 거래될 수 있는 방안을 체결하였고요. 중국은 현재 홍콩과 주식, 채권 교차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크로스보더 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ETF 교차 거래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해외 국가와는 처음으로 이제 체결하는 서비스가 될 건데요. 이미 중국의 화사기금을 비롯해서 4개 자산운용사가 일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 출시를 지난주에 허가받았고요. 업계에서는 빠르면 5월에 공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ETF 교차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츰 더 국가의 폭을 넓히면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 조치를 유지를 하면서 유가가 상승하였는데요. 전일 WTI는 전일 65.70달러로 2.7% 상승 마감하였고